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예측 불허의 선거구가 늘고 있습니다. 막판 표심 잡기가 더더욱 승패를 정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부산 여야가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습니다. 이만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구 조정으로 유권자가 40%나 바뀐 남구 을은 부산 최대 격전지답게 치열하고 뜨겁습니다. 세 번 떨어지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더 겸손해졌고 더 조심하고 말도 남한테 막말 안 하려 하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희비가 엇갈렸지만 여론조사 결과마저 지금은 무의미할 만큼 막판 표심의 향배를 점치기 어렵습니다. 고맙습니다. 반드시 해낼 것입니다. 투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로 꼭 나라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박빙의 승부처가 늘면서 부산 민주당과 통합당은 무당파층과 부동층 흡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 민주당은 코로나 극복과 경부선 지하와 같은 지역개발 공약에 부산은 제2도시에 걸맞게 관문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발전해야 합니다. 부산 통합당은 견제론을 내세워 막판 보수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제대로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제대로 바꾸고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는. 부산 민주당은 공명선거 추진단을 출범하고 72시간 부정선거 감시 활동에 들어갔고 부산 통합당은 여성 후보 유세 현장 지원단을 꾸려 막판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한편 선거전이 혼선 양상으로 치닫자 후보 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고개를 들며 부산시 선관위는 최근 총선 관련 30여 건의 경고와 고발 조치를 내렸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네,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총선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왕 하는 투표, 내 한 표의 값어치는 얼마나 되는지, 또 우리 동네 후보들 어떻게 하면 좀 더 꼼꼼하게 뜯어볼지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황재실 기자입니다. 자, 이번 선거 여러분의 한 표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21대 국회가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처리할 정부 재정 규모는 총 2,0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번에 뽑힐 국회의원 300명이 이 세금의 용처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총 유권자 수가 4,399만 명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한 표에 세금 4,600만 원 정도가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의 한 표. 우리 동네 후보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에 판단에 도움될 만한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는데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 공약 보기에도 공보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후보자의 정과 기록, 병력 사항, 그리고 재산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정과자가 꽤 많습니다. 우리 동네 후보 가운데 현역 의원이 있다면 법률소비자연맹 홈페이지를 들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20대 국회 의정활동 종합평가 그리고 공약 이행도 평가 자료가 지난주 업로드됐습니다. 점수 높은 의원들 위주로 공개돼 있는데 참고할 만합니다. 다음 공약을 살펴볼까요? 뭐가 뭔지 복잡하고 비슷해 보이시죠?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시한 5가지 나쁜 공약 거르는 방법입니다. 대형 사업에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거나 지키지 못한 공약 또 들고 나오기, 또 하고 있는 사업을 자기 것처럼 포장하기 등입니다. 이런 검증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겠지만 후보들의 정책 선거 수준을 높이는 건 결국 여러분의 감시와 견제 말곤 방법이 없습니다. MBC 뉴스 황지실입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사가 지난주 6개월 동안의 진통 끝에 임단협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르노 삼성차의 경우 유럽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 신차의 유럽 술 물량 확보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정은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3월까지 르노 삼성차 판매 실적입니다. 신차 XM3의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내수 시장에서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20.1%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출이 60% 이상 줄면서 전체 판매 실적을 끌어내렸습니다.
닛산 로그가 3월 생산 종료되면서 북미 수출이 74% 이상 준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닛산 로그는 한 해 10만 대 이상 생산량으로 그동안 르노 삼성차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해왔습니다. 생산 종료된 닛산 로그의 빈자리를 XM3 유럽 수출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공장과 판매점 대부분이 문을 닫는 등 유럽 현지 시장이 거의 마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유럽 수출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2019년 인구 협상이 끝나고 또 유럽 상황이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 그건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비상 상황이 이어질 경우 프랑스 르노 본사의 XM3 판매 계획이 달라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중국에 이은 유럽발 위기가 르노 삼성차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내일 정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총선 참여를 제한적으로 허용한 가운데 부산 지역에선 자가격리자 1000여 명이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 예상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는 소식 일면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선거 당일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날 무렵인 오후 5시 반부터 7시까지 격리 해제가 이루어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신문은 부산시가 자가격리 앱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감시할 예정이지만 인력 부족으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면 기사 보겠습니다. 부산시가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1억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은 대출이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신혼부부 주택이용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부산시는 연간 1000세대 신혼가구를 대상으로 길게는 10년 동안 최대 3%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신문 살펴보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가 꿈꾸는 미래란 기획기사로 부산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데요. 취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학생과 자영업 지원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문화계 보호 정책을 촉구하는 영화인 등 각계각층 부산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실렸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소식입니다. 동래구와 영도구, 사하구, 금정구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차원에서 모든 구민에게 5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지원금은 모두 재난 기본소득 성격으로 지난달 기장군에서 처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뒤 지금까지 중구와 북구를 뺀 14개 구 내에서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요 며칠 차가운 바람이 불며 날이 쌀쌀했는데요. 오늘은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아주 크게 벌어지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9.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합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 아래 바람도 어제만큼 강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엔 어제보다 쌀쌀한 곳이 많습니다. 내륙 지역들은 기온이 0도까지 떨어져 추운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많게는 9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 20도, 울산 23도, 양산과 합천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남해와 동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은 동해 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6m로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너울성 파도도 넘나들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높은 구름만 지나며 따뜻하겠습니다. 주 후반에 전국에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다시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12일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남성이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허술한 제도에 이용자들의 안전 불감증까지 겹치면서 전동 킥보드로 인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 있습니다. 잠시 뒤 보행 신호로 바뀌기 전인데도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달려오던 차에 치인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2018년까지 2년 동안 전국에서 일어난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289건, 사망사고도 8건에 달합니다. 실제 거리로 나가보니 아슬아슬 인도를 질주하는가 하면 차선을 넘나들며 고개주행하기도 합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건 다반사.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굳이 헬멧을 써야 된다는. 고지에 나오지 않나요? 거기 나와요? 아, 모르셨어요? 네.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혹시? 몰랐는데요.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활성화돼 있지만 면허를 확인하거나 안전모를 빌려주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사고가 난 대여업체도 앱을 받아 가입만 하면 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앱을 설치했는데요. 본인 인증을 하고 결제할 카드만 등록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간단히 이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자유업이다 보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겁니다. 그런 업체에서도 조금 그런 안전 그런 걸 자기들이 조금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겠지만 그 안전을 생각하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용객들이 헬멧을 쓰고 안전모를 쓰고 이제 운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요. 사실 지금 법적인 제도 부분이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허술한 규제, 안전 불감증까지 겹쳐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주요 사건, 사고 뒷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수첩 박준호 기자입니다. 먼 바다에서 검은 연기가 계속 솟아옵니다. 항해 중이던 10톤급 어선에서 불이 난 겁니다. 자칫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 인근에 있던 다른 어선이 나섰습니다. 50대 선장을 구조한 뒤 불이 난 어선을 취항함까지 견인했습니다. 바다 지점이 해상에 1.3km 지점입니다. 견인을 해와가지고 정박을 시킨 다음에 화재를 진압한 사건. SNS를 통해 여고생의 사진을 모은 뒤 사적 만남을 요구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여고생의 심리를 악용해 협박을 한 뒤 성착취를 시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을 약취하는 수법은 불법 영상을 촬영한 뒤 부모님에게 알리거나 무차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며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몰래 촬영을 해서 그걸로 협박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안 나오면 너 이거 유포돼도 괜찮나? 나 이거 지금 유포한다?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숨진 3명은 모두 중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해 귀화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국 동료를 걱정하며 하수관로에 잇따라 진입했고 결국 안타까운 참사로 이어지면서 주변에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해운대구 반송동 해안 도로에서 소형 SUV와 승합차 등 차량 넉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승합차 운전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주오던 SUV와 승합차가 1차 충돌한 뒤 사고 충격으로 바로 옆 택시와 승용차를 각각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4.15 총선 예비 후보자의 아내를 찾아가 남편의 후보 사퇴를 협박한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4시 40분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부산 지역 모당의 예비 후보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찾아가 남편의 후보직 사퇴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1일 A씨를 구속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영상물 수천 개를 유포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여성아동조사부는 돈을 벌 목적에서 음란물을 판매한 혐의로 27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7일부터 약 한 달 동안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성인 등 68명의 성착취 영상물 2,600여 개를 판매하거나 가지고 있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 1g당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24% 오른 66,150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KRX 금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데다 원달러 환율, 금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2명을 고발해 지금까지 7명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추가로 고발된 베트남인 1명과 내국인 1명은 자가격리를 위반해 인근 마트와 커피숍을 찾았다가 단속 공무원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불시에 점검하고 있으며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부산시 선관위가 부산 지역 912개 투표소와 16개 개표소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합니다. 코로나19 우려에 따라 투표소는 오늘까지 방역을 실시하고 투표 개시 전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며 내일 투표 당일엔 투표소 입구에 전담 인력이 발열 체크를 하고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임시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에 들어갑니다.